여러분, 지금껏 알고 계셨던 시니어 복지의 상식은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모두 폐기됩니다. 정부가 극비리에 추진해온 노인생활 특별지원금은 단순한 수당이 아닙니다. 재산 산정에서 거주주택을 100% 제외하고 1966년생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한 이 정책은 사실상 제2의 기초연금이라 불릴 만큼 파격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정부 시행령 예고안을 단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여 여러분의 통장에 꽂힐 실질적인 금액을 확정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복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생활 특별지원금입니다. 단순히 이런 제도가 검토 중이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2026년 1월에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실질적인 현금성 자산, 바로 노인생활 특별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 안내를 보시면서 나는 그래도 집이 한 채 있어서 안 될 거야. 나이가 아직 만 65세가 안 됐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번 지원금은 기존의 복지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파격적인 예외 조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부 내부 지침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2026년 1월 3일부터 공식 신청이 시작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는 50만 원, 부부 가구에는 무려 80만 원이 일시에 지급됩니다. 그것도 까다롭고 복잡한 재산 심사 없이 말이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신청 자격부터 소득 계산법, 신청 요령까지 100% 숙달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챙겨야 할 서류 한 장 신청 날짜 하루까지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20년을 결정지을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도입 배경 및 예산 분석. 먼저 이 제도가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생겼는지 그 배경부터 깊이 있게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왜 이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받아야 하는지 명분이 서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예산 분석 보고서를 심층 검토해보니 2026년 노인 관련 전체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약 29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시니어 단체와 복지 전문가들이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즉각 일괄 인상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들어 매달 40만 원씩 평생을 지급하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격렬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결국 오랜 산고 끝에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이자 대안이 바로 이 특별지원금입니다. 매월 연금액을 올리는 것은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리니 우선 1년에 한 번이라도 목돈을 들여서 고물가 시대의 어르신들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이 돈은 정부가 주는 선심성 수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나라를 일구고 세금을 내오신 보답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예산이 확정된 만큼 몰라서 못 받는 분이 단 한 분도 계셔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핵심 조건, 파격적인 나이 기준. 이제 구체적인 신청 대상과 조건에 대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이 조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노인복지라고 하면 관습적으로 만 65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기초연금도 지하철 무료 이용도 65세가 기준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2026 노인생활 특별지원금은 그 문턱을 확 낮췄습니다. 만 60세 이상부터 대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분들, 즉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모든 분은 일단 신청 자격의 첫 관문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동안 61세, 62세, 63세 되시는 분들, 은퇴는 더 일찍 했는데 기초연금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해서 생활비 때문에 서러우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번 지원금은 바로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초기 고령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65세 안 됐는데 동사무소 가면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은 접어두세요.
1966년생 이전 출생자라면 당당하게 신분증 들고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조건, 재산 무관, 오직 수입만. 두 번째 핵심 조건, 재산 무관, 오직 수입만. 두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가장 놀랍고 또 여러분께 강조해야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 지원금의 최대 강점은 바로 재산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가 외제차인지 대형차인지, 혹은 통장에 평생 모은 예금 잔액이 수억 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번 지원금 심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오직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성 수입만 봅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라면 월 수입 15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라면 두 분의 수입을 합쳐서 월 25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서울에 수억 원짜리 아파트 하나 있는데 수입은 연금밖에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10억, 20억이라도 현재 은퇴하여 실제 수입이 기준 이하라면 대상자가 됩니다. 이것이 이번 정책이 기존 복지와 차별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상세소득 산정 기준 안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입의 범위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네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근로소득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비, 청소, 공공근로 혹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매달 벌어들이시는 월급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실제 받는 금액에서 일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15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동사무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사업소득입니다. 작게나마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식당을 하시는 경우 혹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판매해 발생하는 실제 수익을 뜻합니다. 매출 전체가 아니라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기준입니다. 셋째는 연금소득입니다. 가장 많은 분이 해당하실 텐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역시 현재로서는 수입 합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및 배당 소득입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월 평균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저축 이자라면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부동산 같은 덩어리 재산이 아니라 매달 손에 쥐는 현금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의 사례 문답.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을 사례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나는 혼자 살고 국민연금 100만 원에 기초연금 33만 원을 받습니다. 재산은 작은 빌라 하나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100% 가능합니다. 총 수입이 133만 원이므로 1인 가구 기준인 150만 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빌라는 재산이므로 이번 심사에서는 아예 보지 않습니다. 질문 2. 우리 부부는 남편이 국민연금 180만 원을 받고 저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집은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답변. 네,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250만 원 미만 180만 원이므로 대상자입니다. 아파트 가격 역시 상관없습니다. 질문 3. 우리 부부는 둘 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어서 각각 130만 원씩 합쳐서 260만 원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답변. 현재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250만 원을 단 10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망하지 마세요. 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료나 의료비, 지출 등을 공제해주는 세부 지침이 나올 수 있으니 내년 1월에 반드시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 관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점인데 소득 산정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통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을 조사합니다. 만약 내가 작년 말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농산물을 크게 팔아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높게 잡혔다면 그 고소득 기간이 평균치 산정에서 빠지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내내 신청을 받지만 일회성 지급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보다 내가 가장 가난하게 증명될 수 있는 달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1월까지 일을 하셨다면
1월보다는 소득이 없는 기간이 3개월 꽉 차는 2월이나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통장을 잘 체크해 보세요. 신청 날짜 및 장소,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신청 방법과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금요일. 이 날짜를 지금 바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 쳐두세요. 1월 1일은 신정이라 쉬고 2일은 관공서 준비 기간이라 실제 접수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신청 장소는 여러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입니다. 간혹 내가 지금 아들네 집에 와 있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되냐라고 묻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신분증 뒷면에 적힌 주소지 관할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이사하셨다면 전입신고가 된 곳으로 가셔야 하니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소지 정리부터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꼼꼼하게 챙기기. 주민센터 가실 때 헛걸음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혹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없이는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두 번째는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입니다.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나는 압류 방지 통장인데 괜찮나요? 하시는 분들,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통장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주 쓰시는 은행 통장을 준비하세요. 세 번째는 소득 증빙 서류입니다. 사실 요즘은 전산망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공공서비스 신청 및 정보 제공 동의서만 작성하면 대부분 소득은 공무원이 컴퓨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나 누락을 대비해 근로소득이 있다면 급여 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연금 수급자라면 연금 수급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증명서는 1355번에 전화하면 팩스로 바로 보내줍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입니다. 본인이 직장 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주민센터 내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 키오스크에서 지문 인식만 하면 공짜로 바로 나옵니다. 기계 조작이 어려우면 창구 직원에게 뽑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실전 대응 요령. 신청 과정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깨알 같은 글씨로 된 서류 작성입니다.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가족관계 적고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려서 포기하고 싶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창구 공무원이나 안내요원에게 당당하고 친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선생님, 이것 좀 대필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거절할 공무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적어서 2번, 3번 고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도장을 깜빡하셨다면 지장을 찍어도 법적 효력이 동일하니 걱정하지 말고 방문하십시오. 심사 기간 및 지급일, 언제 돈이 들어올까요? 접수를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보통 접수 후 약 2주에서 4주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보건복지부 전산망을 통해 다른 부처의 소득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여러분의 휴대전화로 기분 좋은 문자가 한 통 올 겁니다. 아무개님, 2026년 노인생활 특별지원금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성공입니다. 돈은 언제 들어올까요? 승인된 달의 다음 달 20일이 원칙입니다. 만약 1월 3일에 신청해서 1월 중에 승인이 났다면 2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월에 신청해서 승인되면 3월 20일에 들어오겠죠. 20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인 금요일에 지급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급수단,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 이번 지원금은 일반적인 현금 통장 입금이 아니라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정부의 정책 초안을 보면 단순히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동네 상권과 내수 경기를 살리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사랑 상품권, 부산은 동백전,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같은 식이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신세대 시니어분들은 앱으로 받으시면 결제가 편하겠지만 폴더폰을 쓰시거나 앱 조작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신청할 때 나는 종이 상품권으로 주세요. 혹은 나는 카드로 된 상품권을 원해요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예전 돈처럼 똑같이 쓰시면 되니까 훨씬 직관적이고 편하실 겁니다. 상품권 사용처 및 팁. 어디서 써야 잘 썼다고 소문날까? 이렇게 받은 50만 원, 80만 원 상품권은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생활권에서 가능합니다. 집 앞 골목 슈퍼마켓, 단골 정육점, 야채 가게, 전통시장 전체 가장 권장하는 곳입니다. 동네 약국 및 의원, 병원비 결제 가능합니다. 안경점, 미용실, 세탁소, 수리점, 동네 단골 식당 및 카페. 다만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안 됩니다.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도 안 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아주 큰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 식당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상품권 되는 곳인가 헷갈리실 때는 입구에 지역 화폐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보시거나 들어가실 때 사장님, 지역 상품권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동네 가게는 두 손 들어 환영할 겁니다. 지원금 200% 활용하기. 혼자 사시는 분 50만 원, 부부 80만 원. 이 돈이 누군가에게는 적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즘 상추 한 봉지, 사과 하나 사기도 겁나는 고물가 시대 아닙니까? 이 지원금을 받으시면 우선 겨울철 걱정되는 난방비 고지서 해결하는 데 보태세요. 그리고 평소 비싸서 들었다 놨다 했던 한우 국거리도 좀 사시고 기력이 떨어졌다 싶으시면 동네 한의원 가셔서 보약도 한 제 지어 드십시오. 자식들에게 용돈 좀 다오 소리하기 미안하셨죠? 이 돈으로 손주들 놀러 왔을 때 빳빳한 새 돈으로 용돈 10,000원씩 쥐어주면 그게 또 시니어 인생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돈을 아낌없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경보, 지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 좋은 소식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는데 강력한 주의 사항입니다. 바로 정부 지원금 빙자 보이스피싱입니다. 정책이 발표되고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사기꾼들이 활개를 칩니다. 방송 보고 연락했습니다라고 교묘하게 특정 단체 이름을 팔기도 하고 보건복지부 특별조사관인데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해 드리겠다라며 접근합니다. 그들의 수법은 뻔합니다. 확인 절차를 위해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번호를 알려주세요. 지원을 받으려면 이 앱을 깔아야 합니다. 깔면 핸드폰 정보가 다 털립니다. 먼저 수수료 10%를 입금해야 지원금 전액이 나갑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단언컨대 정부는 절대 여러분께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를 묻는 공무원도 절대 없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시면 동사무소 가서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끊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선거와 예산, 그리고 신청의 시급성.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상시적인 복지라기보다 2026년 상반기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특별 예산 성격이 짙습니다. 이 말은 즉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되면 내년에는 또 줄지 안 줄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신청하지 뭐라고 미루다가는 예산 소진으로 신청 마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공고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1월이 되면 무조건 초기에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몫을 챙기셔야 합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지원금과 관련해 나는 이런 특수 상황인데 받을 수 있느냐? 동사무소 갔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 아래의 댓글창을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립니다. 주위에 인터넷을 전혀 못하시거나 혼자 사셔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는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께 이 소식을 꼭 전해주세요. 노인정이나 경로당, 종교시설에 가셔서 이번에 60세 넘으면 나라에서 50만 원 준다더라 1월에 같이 동사무소 가보자 하고 손을 잡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 서로를 돕는 따뜻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혼자만 알지 마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최종 요약,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대한 내용을
딱 5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6년 1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잊지 마세요. 나이 기준 만 60세 이상 1966년생 포함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가 아니어도 됩니다. 소득 기준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은 안 봅니다. 월 수입 1인 150만 원, 부부 250만 원만 봅니다. 신청 장소 반드시 주소지 동사무소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들고 가세요. 지급 형태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풍요롭고 걱정 없기를 저희 시니어 인생 플러스가 기원하겠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나라가 드리는 혜택을 당당하고 기쁘게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든든하게 해드렸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올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